네, 안녕하십니까. 고객관리 실무론 함께하게 된 배윤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함께 하실 내용은요,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보실 거세요. 1장, 콜센터 운영이라는 이제 강을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콜센터에 포커스를 꼭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전화의 어떤 응대에 대한 서비스나 거기에 대한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1장에서는 지금 다뤄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응대를 이제 전화 서비스부터 함께 하실 건데요. 전화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빼놓지 않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화 응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고객들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전화로 뭔가 효율적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나 본인의 어떤 요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화에 대한 어떤 응대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센터, 우리 콜센터라는 곳에서도 전화로만 고객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화 응대가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전화는 그 보이지 않는 대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귀로만 뭔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작은 응대나 내 작은 실수도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심리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는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서의 어떤 응대를 포함하여서 좀 전화 예절의 어떤 중요성과 응대법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어와 호칭의 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서비스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따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를 통한 고객 응대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으로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고 끊는 경우가 아니고요. 서로의 어떤 대화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통화의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응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동료인지 아니면 상사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나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주치지 않은 제3자의 고객인지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응대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청각을 통한 언어적인 요소로 정보를 시각화한다.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의 청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전화를 통화하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가 좀 그려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하고 차분한 그 응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나의 통화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에 좀 취약하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또 전화 응대 특징을 조금 더 좀 추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를 통한 고객 응대 특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화는 이 응대 특징과 조금 더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화는 예고 없는 방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따르릉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거가 하나가 전화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 접점의 최일선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가전제품을 샀는데 제가 가전제품이 뭔가 망가졌어요. 아니면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네, 본사에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대부분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라벨지를 보면서 어머 여기 대표 전화가 어디지? 라고 해서 대표 전화로 제가 전화를 걸게 됩니다. 걸어서 제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뭔가 제품에 대한 상담이라던가 문의라던가 뭐 또 클레임이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거쳐지는데 가장 먼저 어떤 가전제품 회사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고객들을 가장 최고 가까이에서 만나는 쪽이 그 전화응대, 고객센터, 콜센터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의 최일선이다, 최접점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계를 통한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전화기 자체도 기계가 되겠지만 또 ARS 같은 경우도 요즘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통한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에만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뒷부분에 우리 또 한번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더 어떤 말투나 말씨나 어떤 친절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자, 비대면 서비스란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얼굴을 보지 않는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면대면은 얼굴을 보는, 예를 들어 제가 백화점을 갈 경우에는 백화점 직원과 면대면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백화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경우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성에만 의존한다. 그러면서도 예고 없는 방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고 없는 방문으로 인해서 고객의 어떤 만족도에 우리 이미지에 대한 큰 그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접점이고 기계를 통한 응대가 가능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전화를 통한 고객 응대 특징에서 기출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가 아니고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질문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전화 응대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쭉 이렇게 시각화한다, 응대한다, 취약하다 하면서 5번. 네.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 거고요. 또 전화 응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일선이 아니고 고객 접점의 2선이다 라고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면대면 서비스이다 라고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오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정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화가 왜 중요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한 고객 응대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전화의 특징과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박스가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응대의 바람직한 자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화 응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하지만 또 같은 말로 하면 전화 응대의 예절.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전화 응대 바람직한 자세, 예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기 옆에는 필기 도구를 준비하여 항상 메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한테 오는 전화도 물론 그렇지만 전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안성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증거를 남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딱 끊었는데 이거 뭐지? 예전에 제가 한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직장 체험을 연예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연예인이 이제 자기 고객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장난감 회사였거든요. 장난감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그 고객사에게 처음 전화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 뭐 제품 중에 몇 개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라고 물으니까 그 고객사 쪽에서 이제 캐릭터 이름을 다 말씀하시면서 뭐 하나, 뭐 2개, 뭐 3개, 뭐 4개 이렇게 배달해 주세요. 운송해 주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예인이 당황한 거죠. 이거 몇 개라 그랬지? 또 뭐라 그랬지? 이거
이거 뭐였지? 라고 해서 이제 약간 소위 우리말로 시쳇말로 멘붕이 오는 상태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너무 듣기만 한 거죠. 예, 적으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응대하랴 들으랴 적으랴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네, 이게 좀 오류가 되고 이래서 좀 그게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만큼 메모는 중요해요. 한번 전화를 끊으면 증거가 남기기 어렵고요. 혹시나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증거를 남기지 못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클레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어떤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자칫 좋지 않게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나 그렇다라고 하면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좀 메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응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고도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너무 중요하죠.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 자,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쓴다. 너무 말이 길어도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우선적으로는 비용이 발생이 되죠. 비용이 발생되고 전화를 건 사람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원가 의식을 가지고 간결하게 짧게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일시, 장소, 숫자, 금액 등은 반복하여 확인한다. 그러니까 재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응대를 할 때 보면은 말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장소나 일시나 숫자나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해라라는 교육을 제가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칫해서 또 오류가 또 잘못 들으면 오류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재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화 음성은 적당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적당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참 센터마다 다르고 우리 또 각자의 목소리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지 않고 또 너무 작지 않고 너무 크면 좀 고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작으면 또 의기소침하고 또 소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옆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정도의 목소리가 좋고요. 실질적으로 고객 응대하실 때는 고객의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조금 낮은 톤으로 응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지면 전화를 먼저 건 쪽에서 다시 거는 것이 원칙이고 예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중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때 주위에 대화 내용이나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거나 대기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어떤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다른 부서나 다른 저희 고객사에게 제가 전화를 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고 회의 시간이 바뀔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십니까? 뭐 메일 보낸 거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통화를 하실 때 이분이 담당자가 아니신 거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신 다음에 제가 듣고 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뭐 김대리 받았어? 메일 받았어? 이거 온 거 봤어? 아니 여기 어디 회사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듣고 있으면서 약간 무안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은 들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막거나 이제 이렇게 대기 버튼을 누르면 회사의 이런 로고송이 아니면 뭐 전화 이렇게 연결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르셔서 조금 더 서로의 예의를 좀 중요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건만 간단히는 네, 정확하게 원가의식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통화가 끝났을 때는 상대방이 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 직장 생활을 해보니 이게 굉장히 탁 놓을 때가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내려놓을 때와 이걸 탁 내려놓을 때는 분명 소리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끄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내려놓고요. 좀 연장자나 직급이 좀 높으신 분이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분이 먼저 전화를 거셨다고 해도 그분이 전화 끊는 걸 좀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 것도 또 센스 있는 또 전화 응대의 예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의 바람직한 자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 응대의 3요소입니다.
자다가도 전화응대 3요소는? 이라고 물어보면 신속, 정확, 친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는 좀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응대 3요소는요. 우선 신속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친절하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그 신속, 전화는요. 전화는 대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울리고 받은 것 같은데도 또 어떤 누군가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라고 뭔가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게 좋다. 실질적으로는 즉시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3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라는 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간결하게 통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나 필요한 농담이라도 길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전화 걸기 전에 용건과 여점을 정리하셔서 좀 시간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초기 수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초기 수신을 하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속한 그 확인과 응답을 통해서 신속성을 좀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확 파트입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포함하여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전화를 응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발음을 명확하게 또 천천히 또박또박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나 시간이나 일정이나 장소가 들어있을 경우에 조금 더 말하는 속도를 낮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전문 용어나 틀리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이해하기 쉽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강조를 하시되 천천히 또박또박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지레짐작하여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확히 한 파트이지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경청이라는 단어 많이들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우선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가 하나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입니다. 친절을 보시면 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진정성을 가지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경어를 쓰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칭이나 직함도 좀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넣어드렸고요. 그런 문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응대로서 이 친절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전화했을 때는 반말을 해도 된다라는 게 문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틀린 답이죠. 아무리 아이가 전화하고 어린 사람이 전화를 했어도 조면일 경우에는 존댓말, 경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않는 거 경청이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요.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웃지 않는다라는 것도 친절 파트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로는 어떻게 나온 경우가 있었냐면요. 전화응대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래서 신속, 정확, 친절을 찾는 건 당연하게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음 중 신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정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친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성을 다해야 된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경어를 써야 된다, 말을 끊지 않거나 가로채지 않는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웃거나 크게 떠들지 않는다는 이 전화 응대 3요소 중에 어떤 거에 충족되는 걸까요? 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짧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파트별로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요령입니다. 전화 받는 요령도 같이 그냥 별표로 계속 둘게요. 전화 받는 요령도 왼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든다라는 겁니다. 왼손으로 수화기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왼손으로 수화기를 드시고 오른손으로 필기 메모하셔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든다. 나는 오른손잡인데 라고 하셔도 우선은 왼손으로 수화기를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인사 및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거는 가장 중요한데 많이 빼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 전화해보면
묻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과에 누군지 직급이 뭔지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시다 보면 이걸 되게 얼버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첫 이미지인 만큼 인사 및 소속과 이름을 좀 또박또박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확인 후 인사하시는 거고요. 용건 들으며 메모하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통화 내용을 요약, 복창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세 번째, 끝맺음 인사를 한 후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앞에 말씀드린 전화 응대 예절과 같이 좀 접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기출에 또 예전에는 빈도수가 높았으나 요즘에는 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또 언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어떤 첫인상을 형성할 때 어떤 게 중요할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온 이론인데요. 이게 서비스 현장에서는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 볼게요. 하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전화 응대는 면대면일까요? 비대면일까요? 네, 전화는 비대면이 되겠고요. 서비스 현장, 내가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영화관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이럴 때는 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개팅?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젊으신 분들 소개팅이라고 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선이라고 하는데 소개팅이나 선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상대방을 평가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으신지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셨는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누군가는 마음씨라고 하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씨보다는 처음에 딱 사람을 봤을 때 보는 건 뭘까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지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고 전 좀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한 이 정도를 잡아볼까요? 한 요 정도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요 정도. 여기가 한 55%가 됩니다. 55%가 차지하는 게 있었고요. 한 38% 차지하는 게 있었고요. 단지 7%만 차지하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5%는요. 시각적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 요소고요. 자, 38%는요. 청각적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는요. 언어적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나 사람은 면대면으로 응대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시각적 요소다라는 건데요. 시각적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표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태도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 태도,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어떤 그 행동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인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딱 처음에 봤을 때 시각적인 모습은 외적인 거를 좀 많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각적인 요소이고요. 청각적인 요소는 우리 지금 말할 때 하는 어떤 제가 말하는 말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투, 어조, 음량, 음량,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 청각적인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는 실질적인 말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 중에 또 언어적인 요소 중에 55%는
시각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이 55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사랑의 말보다는 그때 어떤 촛불과 함께 있었던 어떤 분위기라던가 그런 거를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전화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전화를 보면요. 전화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보이지 않는 대화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해서 그럼 하나가 이게 청각적인 요소가 되겠죠. 청각적인 요소가 되겠고 얘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언어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언어적인 요소가 되겠고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여기가 청각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청각적인 요소가 여기서 메라비안에서는 한 86% 정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80% 이상만큼 그만큼의 청각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적인 요소는 한 1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대면 때는 내가 죄송해하고 있으면 죄송해하는 표정도 보이고요. 죄송해하는 제스처도 보이고요. 얼굴에 어떤 눈도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 비대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비대면은 귀로만 뭔가 청각적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투, 나의 음량, 나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그 면대면보다는 더 강하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청각적인 요소를 보시면 말의 어떤 높낮이나 크기나 어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호칭의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절한 호칭의 사용법입니다. 그 호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호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호칭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친구나 동료 등 대등한 위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위이거나 지위가 상급인 경우 직위나 적정한 사회적 경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라도 처음 대면하는 경우는 존칭을 붙여 부른다. 전화응대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사내에서는 직급과 직책 중에서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 예의다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틀리기 쉬운 호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틀리기 쉬운 호칭은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사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기출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께서 지금 사장님실에 계십니다 라는 거죠. 사장님은 님자를 붙이는 건 맞으나 사장님실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물에는 님자를 붙이는 게 또 존칭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실이 아니라 그냥 사장실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구분을 사장실이 옳고요. 사장님실은 옳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기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서에서는 상사의 존칭을 생략하십니다. 사장님 지시로 인하여가 아니고 사장 지시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문서에서도 상사의 존칭이 생략돼서 사장 지시, 부장 지시, 사장 지시 이렇게 님자를 빼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또 본인의 입력할 지시를 전달할 때는 님을 붙인다라는 거. 틀리기 쉬운 호칭법이고요. 기출에도 꾸준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적절한 경어의 사용법을 좀 볼게요. 자, 경어에는요. 존경어와 겸양어가 있습니다. 존경어는 말하는 상대, 즉 듣는 사람이나 또는 화제 중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지품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겸양어를 좀 체크를 하실게요. 겸양어.
겸양어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이나 화제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말로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다음 중 겸양어인 것은 이라고 기출이 나오거든요. 겸양어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우리들, 저희들, 저희, 여쭙다, 뵙다, 드리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칭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호칭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호칭을 할 때 상대방의 이제 이름을 뭔가 이제 여쭤보거나 누군가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소개해야 될 때가 있을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분의 성함을 설명을 하실 때는 이름에다가는, 그 성에다가는 자자를 붙이시지 않고요. 이름에다가 자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윤자, 미자 맞으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배자, 윤자, 미자가 아니고요. 성에는 빼시고 배, 윤자, 미자, 대리님, 사장님 맞으십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자를 붙이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 예의에 있는 그 호칭 중에서는요. 그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 수고한다,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은 나보다 조금 지위나 직급이나 낮은 사람에게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에서 뭐 다음 중 호칭에 대한 사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호칭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가 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좀 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명과 보고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명과 보고인데요. 수명, 상사가 나를 부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상사가 뭔가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들으시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메모와 필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네! 그리고 자리에 제가 그냥 몸만 갔죠. 달랑 갔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한숨을 이렇게 푹 쉬시더니 필기구 안 갖고 오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빼놓지 않고 제가 필기구를 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무슨 지시를 하시는지를 다 받아서 적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모를 경우에는 지시사항을 다시 여쭤보는 건 절대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질문하여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재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끊지 않고 잘 듣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청을 복창한다. 직속 상사 이외의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나 혼자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직급, 회사에서는 이 체계의 보고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도 뭔가 서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직속 상사 외에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상사의 어떤 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가장 직속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도 읽어보시면서 기타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간 보고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옵니다. 자,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사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상사는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한참 근데 그런 따따붙다 아무 얘기가 없다가 다 됐나라고 했는데 아니요, 안 됐습니다라고 되면 또 그것도 뭔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내 역량이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시를 상사에게 받았을 때 중간 보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처리 기간이 오늘 점심까지 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점심까지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퇴근 전까지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늦어도 퇴근 전까지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차상위 상사와 상사의 지시가 상충될 때는 선배에게도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중간 보고
보고로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거나 뭐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또 뭐 판단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중간 보고가 필요하시고요. 결과나 전망이 보일 때도 좀 필요하시고요. 몇 프로 완료됐습니다. 80% 완료됐습니다. 네, 제가 뭐 1시간 안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대기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게 필요하고요. 지시한 방침 및 방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지시사항을 듣고 수정사항이 있을 때도 꼭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응대의 어떤 중요성과 제가 또 박스를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전화응대의 특징과 중요성과 전화를 받을 때와 걸을 때를 좀 구분하셔서 예절 같은 요령이나 예절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호칭 중에서 경어와 호칭의 잘못된 그 호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수면과 보고할 때 어떤 절차라던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우리 1장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